수 있는 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예. 법관들이 이건 부끄러워지는 거고요. 이미 법원 노조에서는 조이대 물러나는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제 예. 기억에도 한 3번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은요, 이미 조이대 코트에서 인사권을 해가지고 내세운 법관들이 재판하는 거 국민들이 수긍하라면 수긍하겠습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봐도 이미 조이대는 아웃이에요. 조이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잔꾀를 써서 이재명 정부를 욕보이려고 했다. 욕보이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요, 시점이 아주 오묘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 예.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난 상황.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걸 발표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 발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200 며칠입니까 이게 시간 끈 게. 거의 뭐 6개월, 7개월 6개월, 넘어가. 7개월 예.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290일 정도. 시기를 간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뭐 추정컨대 특정 정치권과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참모에 조언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JYP는 이 행위 자체가 정치 행위다. 네네네. 일단 대통령을 굉장히 난처한 구석으로 몰아버렸어요.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시점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정치 기획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치 기획으로 보인다.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봐요? 저는 원래 이제 여당의 그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별로 그 공세적이니까 사실 인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약간 사법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법내란. 네. 네. 제가 이 표현까지 쓰는 이유는 만약에 이 사건이 원래 이제 대법관 그 임명 절차 자체는 그러니까 재청, 동의, 임명 예. 3단계로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상권분리 원칙에 맞습니다. 예. 현재 현미경으로 이 사안만 딱 놓고 보면 그 100번 양보해서 조이대 대법원장의 입장도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이제 괜히 아까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쫙 조이대 대법원장의 현재까지 행태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내란 이후에 이 사람의 행태나 이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 보잖아요. 그러면 정치 행위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견을 딱 현미경으로 잘라가지고 앞뒤로 오면 축구로 오면 이제 딱 중반부만 딱 뜯어서 보니까 조선주가 왜 파울을 해? 조선주는 매너 있는데? 근데 그 10분 장면 외에 나머지 80분은 사람 때리고 다닙니다, 지금. 예. 네, 10분 장면에서만 보면 뭐 물병 맞고 이런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이 재청 문제도 아까 평론가님도 그 추정인데 그 추정에 이제 무게가 많이 실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필 이렇게 취약한 시간대에 왜 이렇게 일부러 불협화음을 냈냐. 타이밍 자체가. 예. 네. 조이대 대법원장은 저는 다른 거 알고 저는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딴 거 빼고 12월 4일 날 아침에. 그렇죠. 예. 이게 계엄 터진 지 8시간 만이거든요. 윤석열이 불법 계엄하고 나서 그 사이에 그 법무부 감찰관이었던 유역 감찰관은 계엄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표를 던졌어요. 예. 예, 목숨을 거는 사선을 그 당시에 사선을 탔습니다. 근데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대법원이라는 작자가 아침에 이거는 모든 사안이 해결된 사안이에요. 진행된 것도 아니고 계엄군들 뭐 서강대에서 막고 뭐 시민들이 헬기 못 떨어지게 말하고 그 다음에 총구 잡고 기사 나오고 윤석열이 다시 또 밤에 일어나서 국무회의 다시 연다고 해서 해제까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뭐라 했냐. 이 비상계엄이 불법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냐라고 예. 기자가 물어보니까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뭘 지켜봅니까? 어떤 절차가 뭐가 있어요? 그날 12월 4일 아침에는 불법 계엄인 게 확정이 된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불법 계엄을 하는 그 밤 사이에도 목숨을 건 시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산부인 중에 하나인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불법 계엄으로 규정해야죠, 당연히. 8.15 광복 이후에 태극기 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들려면 똑바로 들어야죠. 근데 나와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될까? 이거를 그대로 두면 조이대 대법원장 같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다시 윤석열처럼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 와가지고 계엄하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왜? 계엄 성공하면 거기서 한번 붙어보려고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조이대 대법원장은 이 멘트로도 애당초 그 12월 4일 이후에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려와야 됩니다. 그 말을 좀 종합해 보자면 그 12월 4일 아침에 그 발언만 보더라도 일종의 내란 세력의 일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진 이 일련의 장면들. 사실은 조이대 대법원장 관련된 뉴스는 주요 국면들마다 계속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무엇 하나 해결되거나 진행되는 것 없이 잠시 뉴스에서 묻혔다가 또 쓱 들어가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다가 이제 결정적 장면이 나온 것이 아닌가. 대법관 제청이라는 게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 이게 뭐 헌법적으로 해야 할 일, 어제도 뭐 김정환 변호사 이걸 짚어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의무로 보는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별 문제 없이 209일을 버텨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타이밍상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때 또 여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이 일을 벌였다. 여기에 뭐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묵묵부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있다고 봐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정치에 개입한 지는 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저는 하나만 이제 단서 아닌 단서 사족을 하나 달자면 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칼날을 세우고 각을 세워서 제가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재청 임명권 가지고 신경전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가지고 뭐 파기환송하거나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당파성으로 몰아가거든요. 지금 마치 조희대 그 대법원장은 이재명 민주당을 견제하는 사람처럼 한쪽 편을 듣듯이 포지션을 잡았어요. 예. 근데 저는 당파성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12월 4일은 그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든 국민의힘 소속이든 누가 되든 간에 사법부 수장은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해 줘야 돼요. 예. 그건 예외가 없는 거지 당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지금은 이제 당파성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련의 사건 중에 직위원 재판부의 구속 취소 그리고 그 이후에 파기환송 문제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청 문제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다른 언론에서 다루긴 했더라고요. 대법관이 이제 2028년부터 증원이 됩니다. 그렇죠. 현재 14명이죠. 예.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1년마다 이제 4명씩 더 증원을 시켜서 최종 28명까지 임명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030년까지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합하면 정확히 26명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임명권자가. 그러니까 22명의 임명권자가 되면 사실상 전체 26명 중에 상당수가 대법관 임기 이제 6년이면 물론 임기마다 다르니까 이제 크로스가 되긴 그렇겠죠. 하는데 네. 상당 부분 이제 진보 대법관이 대법관들이 차지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지금 좀 퍼져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초장부터 이 재청권과 임명권은 대통령이란 게 협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도 제청할 권리가 있다. 내가 대법원 추천위에서 추천받아서 두 명을 추천하면 나머지는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통령하고 사전 협의가 할 필요 없다. 내가 추천한 사람 중에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거 선택지 옵션을 좁히는 거를 관행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꺾어놓고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초반에 한번 잡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잡고 들어오고 이재명 정부 내내 사법부의 이제 새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자신의 입김을 발휘하지 않겠냐. 이제 이 보관이 더 크다고 봐요, 저는. 해석해 보자면은 대통령 인사권의 물타기. 인사권에 대한 물타기. 근데 거기서 좀 더 보태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법부의 이른바 보수적 경향들을 지키겠다는 의지. 예.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저 이정주 기자를 왜 좋아하는지 저도 또 알게 됐어요. 12월 그 4일 이야기하는데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이 재판부가 일상적인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라고 대법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 상권 분립에서 헌법적 가치와 그다음에 공화제적 질서를 수호하라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그 현장에서 딱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가. 그걸 안 하면 사법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 조희대라는 사람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명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사법부 과잉이에요. 예. 또 대표적인 국가 두 개를 들어볼게요. 내각제인 그 독일과 그다음에 그 대통령제인 미국. 미국 그냥 대통령 임명해요. 예. 임명합니다. 추천위원회 없어요. 대법관은. 그리고 임명합니다. 그냥 보내면 국회로 보내면 의회에서 인척만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인정하면 끝이에요. 청문회를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각제 국가인 독일에 가면 의회에서 추천해요. 예. 우리처럼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왜 하면 안 되느냐? 이 사람들 대의된 사람이 아니잖아. 대의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닌 대법원장이 헌법기관의 인사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법 과잉이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선관위원장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대통령의 헌법 기관으로서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물타기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박정희 때 박정희가 이제 대법관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이 제청 제도를 만들고 이게 하나의 그냥 패턴이 되고 나니까 그걸 다시 건드릴 생각이 없었던 것인가라고 봤더니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의 추천 그리고 제청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청와대를 예방해서 만난 다음에 이 상황들이 진행되는 우리가 지금 관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김명수 대법관 시절에도 뭐 안 맞았지만 윤석열이 거의 그때는 거의 독주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뭐 추천하기도 전에 뭐 안 할 거야 뭐 이런 소리 하고 거부권 행사할 거다 그러고 반깡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졌었던 것은 그게 어떤 견제의 의미가 있다면 그 견제의 의미를 거기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희한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나왔던 노경필 이 법원 행정처장 저는 이건 하나의 일종의 자백같이 들렸어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청이라는 권한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존의 4명 그 추천위가 추천했던 인물들한테 그 다른 사람으로 바꿔보는 거 어떠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타진해봤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해요. 국회에 나와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뭐 본인 말로는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대법원장의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대단한 권한을 자기들이 따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 대표 의원이 그 질의를 했죠. 전화한 거를 혹시 지시받았냐 아니면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당신이 어떻게 아냐 했더니 나는 모두가 동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반장 선거로 보면 4명이 다 나왔는데 반장 후보가 나왔다가 선거가 좀 미뤄지니까 4명이 다 동의하면 이거 철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의적 해석이죠. 그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회가 이제 법조계 이제 대법원장 비롯해서 각양각색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후보 추천위회가 처음에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면 왜 추천위가 만듭니까? 그렇죠. 외국에서는 이제 외부기관을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사법 후진국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추천위부터 사실 빌드업을 해요. 어느 정도 좁혀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아니 이게 뭐 법조계 인사라는 것들이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물이 그 밥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추천하면 몇 명 들어온 것 중에 거기서 또 추리죠. 대법원장이 이 사람 되고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럼 나중에 임명권자한테 이제 대통령한테 나중에 최종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는 중간에 있고 당연히. 그러면 이때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관행적으로 웬만하면 대법관 임명 같은 경우는 서로의 섹터를 좀 나눠놔요. 예, 협의를 할 수 있게. 근데 그렇게 충돌을 피하거든요. 그리고 보수 정권 때 이제 대통령 그 전에 임명한 사람은 웬만하면 권한을 줍니다. 그 정도. 김명수 대법관도 결국 대법원장도 당시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현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추천위원회 권한을 왜 법원 행정처장이 그걸 활용하나요, 자기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전화를 해서 그럼 모두 동의하면 사퇴시키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걸 누가 동의해준대요? 그 사람들이 동의하면 된다고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청와대에서 만나주지 않았던 이야기도 황당무계한 이야기인 게 민정수석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하고 상의하는 거지.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과정들을 보면은 청와대에서 어떤 부분은 좀 다시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합의되는 부분들만 먼저 진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합의 안 되는 부분까지 끼워가지고 그건 극단적인 상황을 빌미를 만들었단 만들기 말이에요. 위한 어떤 작업 그렇죠,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 보고 임명 동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게 되면 이게 나는 이쪽 편, 당신은 반대편 이렇게 해서 우리 싸움 날 거예요. 라고 지금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나서 민주당의 신임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조희대 씨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대법원장 사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도록 당에 지시했다. 이 내용도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탄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마치 무슨 그 선언처럼 전당대회 기간 동안 그 후보들 간에 뭐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송영길 후보가 먼저 언급했어요. 예.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탄핵의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한다. 이걸 제가 보는 현재 상황이 치킨 게임 양상입니다. 조희대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거 아닙니까? 탄핵 한번 해봐.
그럼 만약에 헌재 가가지고 기각되면 역풍이 얼마나 세게 불 거야. 예, 그 얘기가 많죠. 당신도 그냥 큰일 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법원 원장 그게 기각이 되든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조희대에게도 엄청난 불명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꾸 민주당은 정치적 역풍이라는 나한테 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는데 상대가 어떤 타격을 받을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탄핵 카드를 강하게 저는 던질 필요가 있다. 탄핵이 되든 않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제 저희 변호사들 출연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실질적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한덕수 케이스를 보면 한덕수가 이제 탄핵 기각이 될 때 잘못한 건 맞지만 이제 뭐 탄핵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돼서 기각이 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임명권자가 그 문제 예.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게 그런 전례가 남아 버렸기 때문에 조희대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당은 그렇게 이제 좌고우면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현 가능성 문제나 예. 본인의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상황을 지금 관리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조금 예상이 되긴 하는데 저는 이 부분만큼 박진영 그 원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예. 이거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탄핵을 해야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보수 언론이 프레임 잡습니다. 뭐 예. 청와대가 안 만나줬다, 뭐가 어쨌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언급하는 거 그거는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에요. 예. 저는 대한민국 시민의 한 명으로서 12월 4일 날 조희대의 그 한마디 지켜봐야 될까 이걸로써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작 탄핵했어야 됐고 민주당 지도부가 전임 지도부가 조희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물렁하게 놔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검찰개혁 외친다고 뭐 우당탕탕 전면 뭐 보안 사건 이거 한다고 정작 범인은 놔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예. 조희대는 숨어서 마치 중립인 척. 법원은 검찰은 정말 썩은 조직이지만 법원은 그나마 지고지순한 것처럼 지금 제 3지대에 쫙 빠져 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또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위기의 사람의 본질이 나오거든요. 저는 조희대 씨라는 사람의 본질은 이미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덕수 탄핵 기각돼서 무슨 난리 났나요? 아니요. 뭐 별 문제 없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일부 검사들 탄핵했는데 그거 다 기각됐거든요. 그렇죠. 뭐 난리 났나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럼 뭐냐? 탄핵이라는 게 공직자의 파면이잖아요. 예. 임시 파면 아닙니까? 그렇죠. 헌재에서 결정하기 전에 업무를 정지시키는 업무 거니까요. 정지되는 예. 건데 일상적으로 그 잘못하면은 최종적 판단이 업무 정지가 아니더라도 그 중간 단계에서 업무 정지 상황 만드는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우리 검사 징계법에 동의하지 않지만 예. 검사도 일반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판사는 어차피 존재하는 거니까 검판사들 잘못했을 때 수십 명씩 늘 저는 탄핵되어 있는 상태가 좋다고 봐요. 그러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늘 탄핵돼서 징계되고 있구나. 아니면 또 징계 처리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상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면은 저는 오히려 잘못이 있다면은 법적으로 최종 판단 나기 전에 징계 차원에서 저는 늘 탄핵시키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그게 결국 아까 대의 얘기해 주셨지만 국민들이 선출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저도, 왜냐하면 그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판사 된 다음에 그렇죠. 쭉쭉쭉 올라와서 대법원장 된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 내가 태클을 정말 걸고 싶은데 그 예. 절차에 우리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대법관은 단 한 명도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대법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사 중에서 공부 잘해서 직위에서 쭉 선출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가의 원로의 어른으로서 실제로 국가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예요. 우리 미국에서 그 건국의 아버지, 헌법 정신의 아버지들 이야기하잖아요. 전부 다 변호사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자면 대법관 되기 전에 이미 유명한 분들이야. 이미 유명한 분들, 변호사로서 유명하거나 정치인으로서 유명하거나 사회적 연루로서 명망이 높아서 우리 국가 지도자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고 그러니까 종신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법시험 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진급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되는 공무원일 뿐인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 개인의 이야기일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뭐냐면 지난 그 검찰개혁 국면에서도 검찰들이 이제 하나의 카르텔로 구축이 될 때 꼭 같이 가는 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 뭐 국민의힘, 아니면 이제 보수 언론, 뭔가 한 팀인 것처럼 움직일 때가 많아요. 지금도 딱 그 느낌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제청해야 되냐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랄까요? 이제 대법원의 행위, 대법원장의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한동훈 의원이 또 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를 향해서 당대표 되더니 왕이 된 것 같나 보다. 정신 차려라. 뭐 이런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데 이건 본질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제가 뭐 다운 게시판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한번 얘기하고 입 아프니까 제가 그 한동훈 의원은 좀 낄 때 안 낄 때 좀 보면서 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꼭 돌려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한동훈 의원의 이런 걸 외우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되려는 사람 자기 아닙니까? 어허. 12월 8일 한덕훈, 한덕수랑 한동훈 여당 대표 예. 당사에서 국정운영 동시에 하겠다고 어느 헌법에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제2의 쿠데타를 그 당시에 이미 시도한 사람이에요. 구속시켜야 됩니다, 원래는. 특검이 물렁하게 봐주고 있는 거예요. 입법 취지가 지금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입법 흥결로 봐주는 거지. 사실상 한동훈도 제2의 내란 세력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동훈 그때 한덕훈하고 만나서 한덕수 씨랑 만나가지고 국정운영하겠다? 탄핵 소추가 진행되는 바로 직전이었어요. 예. 야당이 이제 정상적인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되고 그럼 헌법에 맞게 위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헌법이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서면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조희대가 대통령한테 통보를 한 거죠. 그러네. 네, 던져버린 거예요. 청와대로 직접 가지는 않고. 예,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뭐 동아일보 등의 보도를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하고 법원행정처 쪽에서 이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 가지고 물밑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 근데 조희대가 저렇게 지금 던져버리니까 너는 나의 대통령이 아니야. 뭐 일단 이런, 그렇게 이런 해서 스타일인가? 해석이 되는 거고 조희대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했었던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여전히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실제로 그 박탈시키려고 했던 그 사건 있잖아요. 예. 파기환송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파기환송 전에 어떤 행정적 절차가 너무나 급박스럽게, 그러니까 법원의 행정적 절차가 급하게 이루어지고 제대로 뭐랄까 규정대로 다 처리가 된 것인가에 관한 의구심이 들었었고, 그렇죠.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네. 그래서 조희대가 지금 저렇게 나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라는 어떤 뉘앙스의 어떤 이 제스처를 보인 것 자체가 그런 어떤 경찰 수사에 관한 불쾌감, 대법원의 불쾌감 그런 거를 그거 표시한 것 아닌가? 그거 플러스 예, 대법관 증언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희대 임기가 내년 7월인가 9월인가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대법관이 증언이 되면은 계속 자기가 재청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러네. 다를 바가 없다. 네. 그리고 나름대로는 좀 꼼수를 많이 쓴 것 같아. 이를테면 이번에 2명 대법관 후보 제청할 때 예. 김성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하고 협의가 됐대요. 이건 이제 다음 달 퇴임하는 이은구 대법관 후임이거든요. 예. 호남 출신이야. 김성수 대법관이 예. 이렇게 호남 출신으로 한번 딱 이렇게 하고 손봉기 같은 경우에는 노태학 전 대법관 이거 1월에 후보 추천이 됐는데 성관위원장 했던 아직까지 임명 제청을 안 하고 있다. 제청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제청인데 손봉기 판사 같은 경우에는 대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간 제가 봤을 때 이거 너무 좀 노골적으로 꼼수를 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와 조희대가 원하는 인사가 다르다는 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다 알려졌잖아요. 근데 손봉기를 딱 넣었어. 이건 손봉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쪽이 원했던 인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밀어 넣었어.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국회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 뭐 저기 청문회 거쳐가지고 투표를 결정 날 거 아니에요. 예. 누구를 만약에 국회가 떨어뜨린다면 떨어뜨릴까? 뭐 그건 나중에 뭐 예상을 해보겠지만 만약에 대구 출신인 손봉기
후보를 만약에 떨어뜨린다. 아. 이러면 또 저쪽에서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예상을 그림을 좀 그려봤을 때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악하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민하 평론가는 조희대 대법원장 행태에 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을 치는 거죠, 이제. 곤장을 딱 치고. 아니, 대법원장을 어떻게 곤장을 쳐? 조선시대면. 네, 이제 조선시대는 아니고. 네. 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승만과 대법원장과 또 누구죠? 국회의장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거든요. KBS에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민주주의를 좀 이해하고 싶으면 상권 분립과 관련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건 맞죠. 근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견제와 균형을 맞춰줬지만 국가 서열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1위고 그렇죠. 2위는 국회의장이고 여전히 대법원장은 3위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승만 때는 아예 3배를 들이러 그때는 이제 구정만 쉬니까 설날에 경무대로 3배를 들이러 절을 들이러 왔더라고 대법원장하고 국회의장이.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윤어게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승만이가 최고의 대통령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 사람들 기준으로 따지면 3배를 와야 되는 대상이야. 그리고 벌써 두들겨 맞았죠. 네. 이승만 시절 같으면 맞죠, 그러면. 어디 끌려가거나. 그렇죠. 뭐 이승만이 그 부정선거를 한 사람인데 그 부정선거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정선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때 최고의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승만이? 그치,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러네.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장도혁 대표 이승만 목걸이도 하고 다니는데. 아예 부정선거를 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구나. 그렇죠. 부정선거를 했다고 다 공인이 된 사람인데. 근데 이제 다만 저 마음 같아서는 저도 한 대 쥐어받고 싶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뭐 내 친구면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때리죠 내가. 근데 이제 요걸 이제 그 서영교 의원이나 법사위원장이나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도 했지만 요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까지 갖고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당연히 어렵지. 네, 이게 이제 관례인데 어쨌든 관례니까 탄핵까지는 못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법에는 어쨌든 대법관 추천위가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이 그냥 개청을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고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나는 그 절차를 지켰는데 왜 그래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 이렇게 가긴 좀 어렵고 그래서 오늘 이제 당에서는 그만둬라 이렇게 나온 건데 이 과정이 또 제가 볼 때는 잘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복수의 인사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원래 이제 그 지금 노태학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이제 지금 손봉기 부장판사하고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하고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인데 청와대가 이 선호했던 판사는 김민기 고법판사예요. 그 문제는 그러면 이건 청와대가 선호하는 판사다는 게 이미 여러 번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미 그러면 이 사람을 그 사람은 아예 없어요 거기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람을 제청을 하면 되는데 근데 조희대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런데 김민기 고법 판사가 배우자가 남편이 그러니까 이름이 김민기인데 헌법재판관 여성인데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이고 또 오영준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제 국회 추천 그다음에 법원 추천 대통령 추천이 있잖아요. 예. 이 대통령 추천 인사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인데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의 주장인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아요는 뭐야? 진짜로 그 이상의 얘기가 나온 게 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는 뭐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해관계 충돌이라든지 뭐 아무튼 무슨 얘기를 명시적으로 한 건 없는데 아니 한 사람이 대법관이고 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역연자제인데. 그렇죠. 근데 역연자제. 근데 요런 주장을 근데 네. 명시적으로 또 한 건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뭐 기자들이나 뭐 등을 대상으로 네. 얘기를 했나 봐요. 법원행정처나 어디서. 좀 그렇지 뭐 이런 건가? 아니면은 뭐 대통령실에 취재를 한 결과든가. 네. 그래서 요게 진도가 안 나간 게 지난 7개월입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안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뭐 설명을 하든지 그렇죠. 설득을 하든지 네. 아니면 뭐 절충을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안 하다가 이제 이은구 대법관 임기 만료가 다가오니까 자 그러면 2명을 갖다가 하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2명 추천해야 되니까
한 명은 청와대랑 합의되는 인물로 하고 한 명은 그냥 이 우리 법원 룰로 하자. 그래서 지금 2명을 갖다가 지금 낸 거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구나. 김민기가 안 된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법원 룰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한 명은 대구고 한 명은 호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노태학 대법관이 또 대구 출신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맞아요. 대구 출신. 예, 빈자리에 대구 사람 그냥 넣은 거야.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지역 티오를 잘 맞춰준 거야. 그 호남도 호남 티오 우리가 맞춰준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그 조합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거 뭐 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사실 대법관 구성이 그렇죠. 좀 더 다양성이 기해져야 되고 지금 너무 특정한 어떤 그러한 이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번에 추천한 사람 그래서 또 한 명은 또 비서울대랍니다. 한양대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를 또 벗어나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무튼 서울법대 출신 그다음에 서호남, 그러니까 서호남이라고 서울법대 출신 50대 그다음에 남성 50대 이상 남성 몰려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오늘 MBC 보도를 보니까 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 법관으로 참석했던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가 이 추천위 회의 이틀 뒤에 내부망에 글 올린 게 있대요. 이번에 대법원 이 후보 추천할 때 최소한의 다양성을 대법원이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법관 구성이 성별이 남성이 77%, 출신 대학 서울대 법대가 92%, 직전 소속 고등부장 내지 고법 판사가 100%, 지역은 서울 영남이 85%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깨야 된다. 이걸 확대해야 된다. 이 주장을 제출했음에도 지금 원래 이 자리는 대구 사람 자리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논리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만든 거죠. 그러니까 첫째,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금 무시했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가능하지만 둘째,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한 거냐? 대법원의 기득권을 지금 유지하는 그런 결정을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거기 플러스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도록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신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희한해. 그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예, 안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도록 해놨으니까 그렇죠. 거의 대통령 직할체제로 만든 이 체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 뭐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하면 제청을 하면 그렇죠. 대통령이 뭐 국회로 보내는 뭐 이렇게 간다든가 대법원장을 저는 배제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대법관을 꼭 이제 고법의 부장판사 출신들로 주로 하려고 하는 특히 서울 고법의 부장판사 출신들로 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관례거든요. 이 관례가 그래서 지금 100%예요, 100%. 예, 맞아요. 이 관례가 너무 안 좋은 관례예요. 그렇죠. 100%거나 한 명 껴주거나 이런 그렇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로얄 코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저 뭡니까 대법관 연구관 하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고법 부장판사를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 그 전에 이제 법원장을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법원행정처에 잠깐 판사로 공보판사든 뭐든 어떤 판사로 가 있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핵심은 로얄 코스를 3개를 만들어 놨어요. 대법관 밑에서 연구관을 할 것, 법원장을 하면서 행정적인 능력을 키울 것, 그다음에 고법 부장판사, 서울 고법 부장판사를 하면서 네가 왕족이라는 걸 증명할 것. 요 3가지입니다. 맞아요. 요 3가지가 지금 그대로 돼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무슨 뭐 서울대 남성 50대 요거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 민주주의 수준인데 이게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보통 대법관 한다고 하면 변호사건 누구건 뭐 어떤 사람들이건 추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말씀하셨는데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판결을 했나.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나. 그렇죠. 변호사를 추천을 한다면.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증을 하죠. 그렇지. 예. 그것과 관련된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대법관 무슨 추천을 한다고 하면. 맞아요. 그래 그걸로 몇 개월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도 아니야. 한국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서울대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서울법대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영남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나라가 이래. 그러니까 딱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3개의 로얄 코스라는 거는 제가 이미 다큐멘터리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인사 검증을 해가지고 수백 명의 법관들의 인사 로얄 코스가 딱 이거다, 이 세 개다라는 거를 제가 과거에 KBS에 있을 때 입증을 한 건데 요 시스템이 아직도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개 사실이죠. 예, 70년 동안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서운한 예. 이게 한심한 기준이다라는 뭐 진짜 생각도 심해. 들지만, 예. 근데 또 그 얘기부터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게 그 시스템 때문이죠.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서운함인 거거든요.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좀 더 다양성의 어떤 기초한 판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틀에 박힌 판례.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재판을 어떤 스타일로 해온 거냐면은 조이데 스타일로 해온 거거든요. 다 틀에 박힌 판결이거나 또는 법 조항만 이렇게 열심히 본 판결이거나 네. 또는 그 결과 보수적인 어떤 결론이 나오는 그런 판결을 해온 사람들이 법원 내에서 성장을 하고 법원 내에서 엘리트 코스로 가고 법원 내에서 주류가 되고 이런 코스로 와서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 그래서 이 모양이 꼴인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계속 법원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주장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문재인 정권 때 예를 들면 김선수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6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런 사례가 그냥 한 번 그냥 해봤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하승수 변호사 같은 사람이 대법관 했으면 좋겠어. 누가 하든 그냥 하승수 변호사 같은 사람 있잖아요. 녹색운동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은 이게 좀 뭘 풀어놔야 미꾸라지들이 움직이지. 미꾸라지들은 지들끼리 살 때는 움직이지를 않아. 그렇죠. 이번에 움직이지를 않아. 9월에 퇴임하는 이은구 대법관 같은 네. 경우는 노동법 분야에서 네. 판결